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경매물건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경매물건의 위치는 천안시에 있습니다. 천안시 경매물건 어떠실까요? KTX를 타고 서울에서 채 40분이 걸리지 않고요.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에 포함되어 있지만 어쩌면 경기도권에 가장 가까운 곳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서울, 경기, 인천 같은 경우에는 대출도 안 나오고 투자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렇게 수도권에 가까운 천안시 물건이 특히나 더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주 깨끗한 경매 물건 입찰 들어가시면 30명 이상 경쟁해서 결국은 28등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경쟁력 있는 물건 제가 스터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물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5 타경 11470입니다. 주소는 대전시 충남구, 서북구 두 정도에 있는 물건이었고요. 평수는 24평, 감정평가 금액은 1억 6,2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100% 물건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있는데요. 한번 유찰이 된 다음에 들어갈 텐데요. 이 물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처음에 1억 6,200만 원에서 시작해서요. 지금 2차에도 아무도 안 들어갔고 3차, 4차, 5차도 아무도 안 들어갔습니다. 5차에 24%, 3,800만 원에도 아무도 안 들어갔는데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낙찰자 인수금액이 있으니까 3,800에도 아무도 안 들어갔겠죠? 그리고 나서 변경이라고 떴습니다. 변경이란 뜻은 뭘까요? 이렇게 되면 아마도 아무도 이득이 되지 않을 테니까 이 경매물건 변경을 좀 해야겠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겠죠? 그리고 변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1억 6,200에 경매가 100%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음 차수에 낙찰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겠죠. 그러면 무엇이 변경됐는지 매각 물건 명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 들어왔습니다. 가운데 부분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죠. 말소기준 권리는 2024년 2월 1일이 되겠죠. 아래 점유자란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점유자의 권한은 2021년 11월 18일이 되겠네요. 그러면 2021년 11월 18일 그 다음에 말소기준 권리 2024년 2월 1일 누가 더 빠른가요? 네, 맞아요. 임차인이 권한이 3년 정도 빠르네요. 그러면 임차인의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모두 배당을 받아야 이 경매물건이 끝나는 건이 되겠죠. 그러면 감정평가사님은 1억 6,200. 하지만 이 경매물건이 끝나려고 하면 선순위 임차인 1억 8천만 원을 모두 배당을 받아야 끝나는 물건이니까 아마도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속 유찰이 됐겠죠. 아마도 이 경매물건 변경이 되지 않았다면 경매로서 끝날 수 없는 물건이었죠. 그러니까 경매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경매 변경 무엇이 되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는 이 비고란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비고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고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택보증공사는 경매 신청자로 임차인 최땡땡의 임차보증금을 양수한 임차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주택보증공사가 인수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인수한 이후에 무엇이 변경되었을까요? 아랫부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만 주장하고 우선변제권을 주장한다는 뜻은 뭐냐면 배당은 우선 받을게 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문구 한번 보도록 할까요? 대항력을 포기하며 전액 변제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뜻은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1억 8천만 원 다 배당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 이 집을 떠날게. 나 이 경매물건 대항력 포기할게. 그러면 이 경매물건 어떨까요? 낙찰자 인수금액 없고요. 명도 아주 깨끗하게 끝나는 경매물건이 되겠죠. 이런 경매물건을 보통 인수조건 변경이라고 하고요. 대항력 포기물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떠셨어요? 이렇게 대항력 포기 물건만 골라서 입찰한다 하셨더라도 아마도 경쟁도 적고 수익은 크고 반대로 명도는 쉬울 거예요. 왜냐면 이미 이 집은 공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니까요. 그러면 공실인 집에 무엇을 확인하면 좋을까요? 이 가운데 있는 미납관리비만 확인하면 될 거예요. 미납관리비 127만 원 확인하시고 입찰에 들어가시면 이 경매물건 아주 깨끗하게 끝나는 경매물건이었습니다. 어때요? 집주인이 살고 있는 경매물건 들어가셨어요? 이거 명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사비는 얼마를 줘야 되나? 이거 나중에 집주인이 안 나가면 어떡하지? 여러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인수조건 변경으로 명도까지 깨끗하게 끝나는 물건 편안하게 들어가시면 나중에 낙찰을 받고 빈집에 들어가셔서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매도까지 단기간에 할 수 있을 테니까 이런 물건 입찰을 하셔야 어때요? 더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런 물건만 입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파트 얼마에 낙찰받으면 될지 저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100% 1억 6,200만 원이니까 다음 차수에 들어가는 기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2층 3호였습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해 보니까 9,090만 원 맞습니다. 공시지가 2억 이하의 아파트니까 주택세와 관계없이 취득세는 1.1%가 되니까 단타하기 아주 좋은 물건이 되겠죠. 평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평수는 24평으로 확인이 되네요. 24평 1인 가구도 살기 좋고요. 신혼부부도 살기 좋습니다. 24평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매달 거래되는 양 한번 보도록 할까요? 4월에 5건, 3월에 2건, 2월에 4건,
1월에 2건, 12월에 5건, 11월에 5건, 10월에 3건 이런 식으로 꾸준히 거래되었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낙찰을 받고 제 가격에 팔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거래량이 많아야 내가 낙찰 받고 나서 단기간에 팔 수 있으니까요. 이 거래량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빨리 팔 수 있을지를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매물건 감정평가 금액은 1억 6,200이었는데요. 지금은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경매물건은 2층이었습니다. 8층은 1억 7,200, 11층이 1억 6,400. 저층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4층 같은 경우에 1억 7,200, 또 다른 4층은 1억 5천, 그 다음에 경매물건과 같은 층수 2층은 1억 4,700, 1층은 1억 3천에 거래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경매물건은 2층이기 때문에 1억 5천은 좀 넘기기 힘들겠다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감정평가사님은 1억 6,200을 감정하셨네요. 어때요? 실거래 가격하고 감정평가 금액은 차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을 들어가셔야 하는 거예요. 이 경매물건 내가 낙찰을 받게 되면 1억 5천 정도에 팔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시고 조금 더 디테일한 것들은 저와 같이 스터디 하신다면 정확한 입찰 가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입찰 가격을 산정하는 부분이 제일 어려우니까요. 실전 낙찰반에 오시게 되면 이렇게 입찰할 수 있는 아주 디테일한 가격까지 저와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소액 단타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얼마 입찰을 해서 얼마의 돈을 벌지 좀 답답하신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수익률표를 공유시켜 봐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한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래에 있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수익률표 공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익률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 입찰을 할지, 그리고 대출은 얼마나 받고 대출이자는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취득세는 얼마, 대출이자는 얼마이고 아까 보셨듯이 미납관리비는 얼마인지까지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대출이자, 그 다음에 중개수수료까지 계산을 하면 단기간에 매매사업자를 통해서 매도하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내고 내가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얼마인지까지 한 번에 나타낼 수 있을 테니까요. 이 수익률표를 기반으로 해서 입찰을 하신다고 하면 원활하게 입찰 가격을 산정하실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 수익률표 필요하신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래에 있는 오픈 채팅방에 오셔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물건 어떠셨나요? 처음에 경매하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공부만 아무리 한다고 해서 결국 낙찰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법원에 한번 가셔서 입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동기분들도 낙찰받고, 그러면 나도 한번 낙찰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그러면 낙찰받을 수 있겠구나, 동기부여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준비한 소액 단타만 오시게 되면 한 기수가 딱 6명이거든요. 6명이 제가 추천한 물건, 아니면 회원님들이 입찰하고 싶은 물건, 이런 거 같이 스터디 시간에 같이 스터디하고 실제로 입찰을 들어가고 낙찰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제가 동영상으로 다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실제로 실전반에 오시게 되면 입찰 받을 수 있는 물건만 권리 분석하고 그 다음에 입찰 가격 산정하셔서 얼마 입찰할 수 있을지까지 판단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입찰하고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저와 같이 낙찰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용기 내서 신청해 주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좀 동기부여가 되셨나요? 지금까지도 행동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한 번은 행동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매주 좋은 물건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제 영상에도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